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연습 좀 많이 해보셨나요? 네. 오늘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3년 시행 수능 문제를 볼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앞쪽에 있는 문제가 쉽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어, 3점 같은 4점짜리가 있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선 어떤 식의 개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쪽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 이 4점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계속 제시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죠. 이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게 표현되는 것들, 기존에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게 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말 그대로 해석 능력이죠. 그 해석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좀 풀고 많이 맞추고, 예,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물론. 예, 그런 걸 위해서 이 전략적인 어떤 그 공략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수능 문제를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던 인강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 프리들이 존재하죠. 영상 뭐 유튜브도 있고 EBS나 또는 뭐 여러 인강 등에서도 있을 텐데, 그걸 봤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쵸?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다시 문제를 되짚어 풀어보고, 그리고 나름 또 어떤 그 풀이가 있다면 또 생각도 해보시고, 뭐 혹시라도 그런 풀이에 대해서 이런 풀이도 맞나 궁금해 하시면은, 네,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점검을 또 해드릴게요. 최대한 어, 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죠? 이제 1번부터 뭐 8번까지는 되도록이면 제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이제 쓰는 속도보다는 머리 속도가 더 빠르죠. 자, 그걸 생각을 해서 문제를 잘 보시고 최대한 머리를 쓰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24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8이죠. 그러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로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3에 대해서 3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1이니까 답은 6이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연필될 필요 없죠?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문제도 당연히 이제 이걸 보고 F'이라는 걸 알 텐데, 이것도 어 미분을 한 식에 대해서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6x 제곱이 나오고 2 대입하면 2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0x니까 20이 나오죠. 그래서 4가 나오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이죠. 마찬가지 이제 상하함수 쪽에서도 이제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니까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좀 심각한 거고요. 빨리 교과서라든가 개념에 나와 있는 이 기본이죠. 상하함수의 기본을 꼭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사인 세타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뽑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일단 이 피타고라스 정리 쪽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지금 1대 3이잖아요. 빗변이 3이 되는 모양이고, 따라서 이 높이가 1이니까 밑변이 2루트 2가 되죠. 그죠? 요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대 2루트 2분의 분은 아니고요. 1대 2루트 2 대 3이 나오잖아요. 탄젠트 값이니까 당연히 2루트 2분의 1이 되고, 이거 지금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니까 4, 4분면, 따라서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4, 4분면에서 생기니까 동경이죠. 따라서 탄젠트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죠. 따라서 4분의 루트 2가 되나요? 그거에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안 해 보셨으면 몇 번 시도 좀 해 보시고, 네, 연필 안 될 수 있으면 연필 안 대고 잽싸게 푸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2a가 될 거고요. 이쪽은 얼마가 되죠? 6이 되고요. 요거 4니까 넘기면은 해당하는 a 값은 1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값을 대입해서 이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1번부터 4번까지 단 몇 초 만에 푸는지도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재가면서. 자, 다음에 5 번이죠. F1 값은 6이 나왔고 F 프라임 X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F2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하실 때 일단은 적분 상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적분을 하면서 값을 직접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지금 3x의 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그냥 x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6x니까 얼마가 되죠? 3x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나오는데 1 넣어주면 6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8이 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니까 개수가 1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지금 6이 되려면 그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이제 8이 돼야 6이 나오잖아요. 이제 고런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네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f2 값이니까 x의 세제곱 8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지금 3x의 제곱이 나오니까 얼마가 되죠?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8이었잖아요. 그죠? 즉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죠. 됐죠? 따라서 4가 나오겠죠? 네.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이 연필을 지금 안 대고 지금 이렇게 풀이를 가져가는 연습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위해서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해요. 됐죠? 자, 6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 1 항부터 4 항까지 합에서 1 항부터 2 항까지 합을 빼고 있죠?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3 항 더하기 4 항이잖아요, 이게. 3 항 더하기 4 항이 3 배의 네 번째 항이죠. 그럼 넘겨주면 그러면 2 배의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2분의 1의 세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 공비가 2분의 1 나오는 거죠. 고런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럼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 이었으니까 네 번째 항은 거꾸로 2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럼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 세 번째 항은 2가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6이 나오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거기에 두 배 항값 12가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6과 12를 더하라는 거니까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7 번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인수분해 함부로 식 남용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지금 이 미분한식의 근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두 근의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가만 보세요.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12가 나오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6 곱하기 2니까 중간이 4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8 나오겠죠. 이런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죠. 3차 함수가 있고 어 요거 식을 가만히 보시면 일단 아래쪽에 마이너스 2와 2도 있고 분명히 이거 y축 대칭 함수에 관련한 것 같고요. 위쪽에서도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자 이쪽에서 어떻게 되죠? 3의 x를 뽑아내게 되면 x-1 나오죠. 자 이럴 때 식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곳에서만 좀 쓰시고 네 따라서 3x가 되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x-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요게. 그쵸? 그리고 이제 fx가 나오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이거를 2 배의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죠? 2 까지 쓰겠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벌써 딱 나오는 게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도 홀수 차수는 필요 없죠. 그죠? y식 대칭 함수만 필요하니까 3x의 제곱만 써주면 되잖아요. 자 이거의 d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x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것도 적분식 쓰지 마세요. 그죠? 적분식 쓰지 말고 x의 세제곱이잖아. 0은 필요 없으니까 2만 대입할 거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8이 나올 거고 곱하기 2니까 바로 16이 나오겠죠. 이렇게 최대한 안 쓰고 풀이를 줄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9 번도 마찬가지죠. 분점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m 대 1 m이죠. 자, 요거는 4 점짜리니까 예우를 좀 갖춰서 여기 부분이 로그 5의 3 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게 로그 5의 12가 나왔죠. 자, 1 대 이게 1 m이기 때문에 1 대 여기가 m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길이에 대한 요 길이의 비의 값이잖아요. 여기 1 이라 그랬으니까 1은 얼마죠? 로그 5의 5죠.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의 비. 그죠? 그게 바로 m이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라고 하는 건 빼주면 되잖아요, 이거. 로그 5의 12에서 로그 5의 3을 빼주면 로그 5의 4죠. 이거죠. 어. 이 값이 될 거고 이거 분의 자, 요거는 로그 5의 5에서 로그 5의 3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5의 3분의 5가 되나요? 요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m이다 그 얘기죠. 아니면 이 전체 길이에 대한 m만큼이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요거 쓰셔도 돼요. 넘겨서 곱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요거죠. 즉 어 미분한 공식이죠. 이걸 써 주시면은 바로 이게 로그 4의 3분의 5가 되고 굳이 이거 4의 m제곱을 뭐 3분의 5라는 걸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여기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참고로 내분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공식 같은 거 쓰지 말고 이렇게 x1과 x2가 있고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x값, 이 x값이라고 하는 건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니까 x1에다가 요 길이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x2-x1에 대해서 이게 n 플러스 n분의 n만큼만 곱해주면 나오겠죠. 자, 요거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유용하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이 속도나 이런 관련된 문제도 보통 이렇게 앞쪽에 자꾸 문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음, 시각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했다. 만약에 이게 원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적분상수에 대해서는 0을 쓰면 될 거겠죠? 자, V1과 V2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고 이때 FT가 요렇게 0과 A 사이에서 증가, A에서 B 사이의 감소, 그리고 B보다 클 때 증가한다. 요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럼 이게 인제 저희는 거리에 대한 거니까 결국 이 미분한 값이 이게 속도잖아요. 그쵸? 저 속도에 관련돼 있는 저 값이 지금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요거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VT잖아요. 그쵸? 요 모양이고 요게 되려면 따라서 뭐가 돼야 되죠? 그냥 빼주면 되죠. V1에서 V2를. 그래서 이 V1에서 VT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T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T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8T에다가 이게 플러스 지금 12가 되죠. 자,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2하고 6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A에서 B까지 자 이거 이죠? A에서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지금.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죠. 여기 지금 직선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될 거고요. 요때 2에서 6까지니까 여기 2일 때하고 여기 6일 때가 있겠죠? 요거. 여기 중간은 2분의 여기가 2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걸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죠. 그럼 이게 적분식도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요쪽 부분에 대한 거 넓이가 지금 여기가 길이가 2에서 2분의 7이니까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2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 높이가 3 나오겠죠? 자, 이거 하고요.
자 요쪽에 대해서는 여기가 2분의 5가 되나요? 저 2분의 1 곱하기 2, 6, 10이니까 2분의 5가 되죠? 이거 곱하기 6을 대입하면은 2, 6, 12에다가 따라서 5가 되겠네요. 요거죠 지금. 따라서 전체식은 2분의 9 하고 2분의 25죠. 2분의 9와 2분의 25면은 음 2분의 1은 빼고요. 그럼 2분의 34 아닌가요?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 지금 요게 요거 아닌가요? 그쵸. 따라서 2분의 17이 답이죠. 자 이게 산수잖아요 지금. 인테그랄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 잘 파악하시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식을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문제 11 번입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요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식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여덟 번째 항은 0 보다 크다는 거 하나, 그리고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 0 이라는 거죠 이거. 요런 것도 좀 새겨 두시면 돼요. 즉 이게 0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일곱 번째 항이 0 이잖아요. 그죠? 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어 여섯 번째 항은 0 보다 작고 여덟 번째 항은 0 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차도 0 보다 커야 되죠. 그쵸? 요것 정도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때에 일곱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이니까 여섯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 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식 하나로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이 식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이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분 분수잖아요. 네, 참고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쓰고 있는데 부분 분수 자체도 그냥 쓸데없는 공식 같은 거 아닙니다. 즉 분모의 인수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분수꼴로 덧셈이든 뺄셈이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자 요렇게 해서 분리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게 부분 분수고요. 이거 통분해 주면 k 플러스 1 번째 항에서 k 번째 항을 빼는 거니까 공차가 나오죠. 자 이 공차가 여기 없잖아요 지금. 요거 1 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 주라는 거죠. 자 이걸 써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망원경의 원리죠. 제가 이제 텔레스콥 메소드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처음 항과 마지막만 남게 되어 있죠. 즉 d분의 1 이고요. 첫 번째 항 넣어 주면 뭐 없으니까 이거 써 주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다섯 5를 넣어 주면 여섯 번째 항이 되잖아요. 요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 값이 96 분의 5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d죠. 그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d 아닌가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d분의 1에 마이너스 6d분의 1 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d죠. 자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요것만 정리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나요? 자 뭐 식을 계속 늘어서 쓰기도 하지만 이거 순차적으로 쓰는 거라서 제가 지금 자 요거에다가 곱하기 요게 지금 마이너스 6d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해 주면 마이너스 6d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국 6d분의 6d분의 5가 나올 거고, 이게 바로 96분의 5가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요렇게 좀 정석껏 좀 네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 6 1은 6이고 6 6에 36 이죠? 그러니까 인제 16분의 1이 나오겠죠? d제곱이. 그러니까 d제곱은 16이 나오는 거죠. 자 공차가 뭐라 그랬죠? 0 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d는 이제 4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항에서 15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건데,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2 분의 첫 번째 항과 n 번째 항에 대해서 n을 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해석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드리는데, 요거가 뭐죠? 이게 중점이죠, 중점. 그죠? 이게 중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A1에서 AN까지. 그럼
첫 번째 항에서부터 15번째 항까지의 중점이 뭐죠? 그걸 알면 되죠. 그게 뭐죠? 여덟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니까 15를 곱해주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덟 번째 항은 4가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4 곱하기 15가 되고 그 값이 바로 6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최대한 값을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계산해 주시고, 예, 요런 것도 쓸데없는 공식 쓰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사실은 좀 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오히려 깔끔하게 잘 나오죠.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좀 제대로 아시면은 네,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fx가 지금 근을 다 줘 놨어요. 그죠? 0과 6과 9라고 줘 놨고요. 0과 6 사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gx라고 하는 걸 t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건부 함수를 쓰겠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요거 신경 쓰셔야 되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요구했어요, 지금. 요렇게. 그럼 간단하게 이제 fx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인제 이 그래프 정도를 좀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 이고요. 그리고 6 이고요. 그리고 9가 있죠.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너무 옆으로 좀 뺐나요, 제가? 요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려 줄까요? 네. 요 정도. 자, 이건데 지금 t를 기준으로 어딘가, 그러니까 0과 6 사이에 요 안이죠, 그러니까? 요 안, 요 볼록인 부분의 안쪽에 어딘가를 잡았을 때, 그죠? 이 t 값을 잡아 놓고 t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를 이 3차 함수인 부분을 쓰고, t보다 클 때는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자, 이때에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니까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이쪽에 지금 넓이가 하나가 될 거고요. 그죠? 또 하나는 이쪽 직선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죠. 즉 이 직선에 대해서 최대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쵸? 이게 의외로 이제 물어보는 거는 되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1 이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쵸? 뭐 이렇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제가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요런 거 하나 그어 볼까요? 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직선을 요거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최대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접할 때겠죠. 그쵸? 기울기가 -1일 때가 어디 위치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걸 위해서 요거 미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곱의 미분법을 쓰는 게 편하실지, 아니면 전개를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게 편할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 선택이라서.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전개를 시켜 놓을게요. 왜냐하면 넓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적분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 어 적분식에서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거니까 당연히 이제 전개를 하겠죠. 따라서 fx 정도는 전개를 시켜서 저희가 좀 써 나가야 되겠죠. 자, 요거 9분의 1일 거고요. x의 세제곱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 어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9 니까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54x죠. 요렇게 되죠. 자, 식자체가 요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미분해 줘야 되겠죠. 자, f 프라임의 x는 9분의 1 이고요. 3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0x가 되고 플러스 54가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3을 쑥 빼버릴까요? 3을 다 빼버리고 여기가 3분의 1이 될 테니까 그걸 넘겨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쓰시면은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20 일이잖아요 넘어가면. 20 일이니까 3 하고 7 이죠. 3 하고 7이 되니까 x는 3 아니면 7이 될 거고요. 당연히 7은 아니고 3 이겠죠.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됐죠? 따라서 여기가 딱 3이 되는 겁니다 3. 그죠? 어. 따라서 3일 때는 값이 얼마인가요? 요거 여기다 넣어 주면 되죠. 요건 여기가 좀 편하니까. 따라서 9분의 1 이죠. 곱하기 3이 되고요. 여기다 넣어 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6 이죠. 그럼 6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18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6 되겠죠. 자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긋는 건데 그렇다면 저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6 이고요. 3 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가 나오겠죠. 자 이 식이 나올 겁니다. 즉 여기는 여기를 지나서 접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요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와 여기 부분의 넓이 요거에 대한 총합이 되겠죠. 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적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0 에서부터 3 까지인가요? 자 인테그랄 0 에서부터 3 까지는 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 fx가. 그쵸? 자 9분의 1은 뽑아내고요. 자 이거는 뽑아내시고 x의 세제곱 자 이것도 제가 인제 식은 여기다 표현해 드리는데 어 뭐 적분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식을 직접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 자 적분식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자 요 식이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6 이잖아요. 여기도 6 이죠. 요거는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8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나머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적분한 식을 쓰지 마시고 어차피 0 이기 때문에 적분한 식에 3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분의 x의 4제곱이니까 81 나올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5x의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5 곱하기 27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가 27이 되고 x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9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약분되고요. 요게 3, 9, 27이 되고요. 27을 없애도 되고 뭐 여기 뭐 이걸 없앨까요 차라리? 9가 없어지겠죠. 여기는 27이 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준식은 이게 4분의 9가 되고 자 마이너스 여기가 이게 얼마가 되나요? 27이 있었고 그쵸? 요게 마이너스 15니까 18이 있으니까 3을 더해서 30이 나오네요.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29가 해당하는 답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값도 줄여 가시면서 당연히 여기가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일 때구나. 이런 정도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식의 이야기고요. 문제 13번입니다. 벌써 이제 13번 같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당연히 뭘 생각하셔야 되죠? 코사인 법칙이죠. 당연히 사인 법칙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필요한 요소들을 싹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A, B는 3이라고 줬어요, 지금. 이렇게. 자, BC라고 하는 거는 루트 13으로 줬죠. 이렇게. 그리고 요걸 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줬으니까 그게 9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두 변과 사이각을 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각을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것도 딱 여기 이렇게 어 요각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거에다가 BAC는 뭐 3분의 파이가 나와 있고 자, 이때 역시 둘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AC를 알아야 되겠죠? AC는 이런 거죠. 삼각형의 꼭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아니어도 두 변의 길이와 각 하나가 주어지면 저희는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두 변과 사이각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요거 뭐 쓰는 식은 코사인 법칙이죠. 자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3, 3은 9가 되고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2차를 이용해서 x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퀄 0이잖아요. 여기서 인수분해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x는 바로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자, 이 값이 지금 4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두 변에 대해서 지금 넓이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저희 이거 써먹을 수 있죠. 두 변과 사이각. 두 변과 사이각이니까 아마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S2라고 하는 건 ACD의 넓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이게 지금 분수꼴의 형태로 나와 있다면 굳이 저희가 여기서 2분의 1을 꼭 써야 되냐 이제 이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는 식을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런 거에 자신 있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거 2분의 1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무튼 저는 좀 써 드릴게요. S2라고 하는 이 값이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요거 두 변의 곱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따라서 사인의 세타가 되죠. 자, 이 값이 되고 이 값이 6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는 뭐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요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뭐 없애주시고 요게 지금 요렇게 2가 되고 요렇게 2가 되잖아요. 됐죠? 요것도 없어지는군요. 요렇게. 따라서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값은 9가 넘어가면 이게 지금 9분의 5 루트 3이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이게 나와 있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게 뭐 없죠. 지금 저희가 지금 계산해야 될 내용은 요게 지금 ACD가 원에 딱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저희는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사인 법칙을 써서 저희는 R 값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요거가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4라고 하는 값이 이게 2R이죠, 2R. 그쵸? 자, 요 과정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사인 세타분의 R이 얼마입니까? 지금 요렇게 물어보고 있죠. 됐죠? 그럼 결국에 이제 요거는 이게 2가 되는 모양이니까 이게 반대로 써주면 이게 뭐가 되나요? 어차피 이게 반대로 내려오니까 R에 대해서 이 값이면 요거 계산 결과가 사인의 제곱이죠. 그죠? 이것분의 2가 되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즉, 2 곱하기 이거 제곱한 값의 역수를 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7분의 81이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약분 될 거고요. 9로 되죠? 9. 이거 지금 27 이거 75죠, 여기가. 요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5 곱하기 3이니까 요거 얼마가 되죠? 요게 75가 되죠. 요런 거. 자, 여기 3으로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빠졌으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거 이제 산수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값은 25분의 54가 되겠죠. 여기 있나요? 여기 1번이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최소화시킨 계산 상당히 중요하니까 계산량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2분의 1 요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런 거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켜 주시고 이 부분도 이런 거 인수분해 굳이 왜 이 식을 쓰냐 이겁니다. 쓸 필요 없죠? 자, 그거 하고요. 자, 문제 14번입니다. 자, 문제 14번은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아래식을 딱 이게 보이는 게 이거라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자연수 AP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함수 fx가 2를 기준으로 해서 3차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y 이꼴 또 t죠. 자,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요즘에. y 이꼴 t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한 개, 딱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쌍. 이 순서쌍이라 그러면 뭔가 관계식이 나오겠죠. A 플러스 B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러고 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제 이 특별하게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일단 그래프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쪼끔 할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거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함수가. 따라서 요거 미분하게 되면 3x 예 6x 제곱이죠. 6x 제곱에 마이너스 6 이니까 1 하고 마이너스 1 이죠. 그러면 어 그거를 직접 그래프를 그리셔도 좋고 요건 간단한 함수의 형태가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2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뭐 요런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요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요 식은 역 넣어주면 1이 나오니까 요 사이를 살짝 지나갈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지금 극대잖아요, 지금.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지금 얼만가요? 5죠, 5. 그죠? 그러니까 5가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5가 나올 거고요. 요거 1 대입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위치로 1을 지나죠. 그러니까 인제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고 자 위쪽에서 2 대입하게 되면 이거 얼만가요?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값이니까 이거 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요렇게 지금 지나는 거죠. 그죠? 딱 여기 5가 나오는 형태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 입니다. 자 이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2 대입하면 9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딱 끊어져 있는 상태죠. 자 위쪽으로 더 해 주면 여기가 요렇게 9인 상태에서 2차 함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지금 표현만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y t가 어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뭐 9와 5 사이에 있을 때라든가 이런 걸 왜 따지죠? 이거 못 구합니다 우리. 그죠? 구할 수 있는 건 이차 함수가 딱 여기 극점에 해당하는 이 선들이에요, 선들. 여기 아래쪽에도 있죠? 이건 더 내려갈 거고요. 요렇게 선들 있잖아요. 뭐 축도 있지만 축에 대한 건 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죠. 극점에 해당하는. 이 선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제 쓸 텐데 일단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여기를 접하는 경우를 좀 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K라고 하는 값이 5 잖아요 이게. 그쵸? 자 첫 번째로 K가 5일 때죠. 그럼 일단은 GK니까 G에 5 죠. 자 5인 순간의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3개 나오죠. 자 이게 3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5로 접근해 가는 거죠.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니까 3 가지 나오죠. 그쵸? 즉 T가 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의 이 GT에 해당하는 값은 3이 나오고요. 자 위에서 내려올 때는 5를 향해서 이게 플러스 값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T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값은 2가 되죠. 요렇게 돼서 전체 값은 9가 안 나오죠. 그쵸? 이거 8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K가 5는 아니라는 거죠. 요런 관계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하나가 더 있죠 지금?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니었고 K가 이걸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해 볼 건 없잖아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그럼 G의 마이너스 3이 되고요. G의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는 함수 모양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끌어내려가는 요 모양이 되니까 여기서도 3개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요 모양일 때도 여기 하나 그쵸?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니까 교점의 개수는 3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게 하나 밖에 안 되죠. 그쵸? 이 GT가 결국 1이 나올 거고요. 자 우측에서 그러니까 위에서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니까 하나, 둘, 셋, 넷, 5 개가 나오죠. 그쵸? 자 이때 GT의 값은 5가 나와서 요게 딱 9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됐죠?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니까 요거 경우가. 자 이게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결정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즉 꼭지점의 y 값이 마이너스 3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근이 지금 2 하고 B일 때 9가 나오거든요. 그죠? 2 하고 B인 식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짜게 주면 저희는 이 정 가운데를 쓰는 거니까 이차 함수의 성질이죠.
2분의 2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 값을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식에다가 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에다가 넣어 주면 이제 A, B의 관계식 나오겠죠? 즉 A 곱하기 자 2분의 2 플러스 b를 여기다가 넣어 주면 요거 2분의 마이너스 4 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넣어 주면 2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오히려 이건 반대로 2분의 2 마이너스 b가 되죠. 거기에 플러스 9를 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지 않냐 이거잖아요. 자 계산은 요거 이제 부호만 바꿔 놓으면 되니까 부호를 살짝 빼 가지고 이쪽에다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거기에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게 그러면 A에 여기서 지금 4 나오는 것도 뽑아 버리세요 그냥. 자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값이 우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었고 플러스 1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4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48이 나오죠. 자 이게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둘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니까 가장 큰 경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b의 값은 얼마죠? 3이 나오니까 더 볼 것도 없죠 그냥. 48 더하기 3을 해 주니까 그냥 바로 답 나옵니다. 굳이 여기다가 쓰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걸 뭐하러 씁니까 이거. 저는 해설을 위해서 쓰긴 하겠지만 A는 48이고 B는 3이라는 거를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정확한 풀이가 나왔다면은 바로바로 그냥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A는 48이 나오죠. 됐죠? 자 이런 관계니까 이 14번 같은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눈치껏 항상 공중에 떠 있는 이런 값들에 대한 판단은 뭐하러 하냐 이겁니다. 필요 없죠. 극점일 때가 가장 우선, 접할 때가 가장 우선 이걸 먼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1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뭐 이전에는 22번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였죠. 자 15번 문제가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세이브하지 못해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면 그쵸? 14번 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지체했다면 웬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거는 좀 넘기셔서 일단 스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체크하다가 물론 까먹으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실 건데 실수하지 않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만 급해지면은 이런 문제도 실수가 잦으니까 단 자신이 있으면 여태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했고 좀 자신이 있으면 물론 써내려 가시면 되겠죠. 자 이 15번 문제는 첫째 항이 자연수죠. 네. 첫째 항은 자연수. 그리고 홀수면은 2의 거듭제곱으로 짝수면은 2분의 1을 해서 다음 항을 만들라는 건데 지금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3이다. 모든 A1의 값은 뭐냐? 자, 여기서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3이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 제곱을 해주고, 자, 여기 있는 항을 이렇게 썼을 때,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은 없죠. 그렇죠?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은 없기 때문에, 어, 좀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혹시라도 자연수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가 1 더하기 2거나 2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곱 번째 항을 여섯 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저희는 이 여섯 번째 항을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뭐 간단하게는 1하고 2, 2하고 1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셔도 좋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일곱 번째 항이 '이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3 마이너스 여섯 번째 항을 뺀 값 이 값이 인제 일곱 번째 항이니까 이 일곱 번째 항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겁니다. 즉 이거의 6 제곱에서 나왔거나 이거죠. 아니면 2분의 1에 여기서 나왔겠지?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거듭 제곱이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나오죠. 그죠? 요거 1 넣어주면 2가 되고 1 넣어주면 2가 나오니까 이게 되거나 그쵸? 그리고 인제 홀수인 거 매치가 되잖아요. 요게 되는 경우는 지금 요거는 그냥 넘겨서 우리가 인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거 A 여기 2가 나오죠? 이렇게 이 넣어주면 또 되니까 이건 또 짝수일 때니까 둘 다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1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을 넣는 것과 인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렇게 뭔가 이 좀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여섯 번째 항이 1일 때,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2일 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섯 번째 항이 1이 나왔다는 거는 이걸 쓰거나 이걸 쓰겠죠. 자 홀수였다면 2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뭘 쓰죠? 2의 0 제곱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홀수죠.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즉 아마 이거 음 다섯 번째 항이 바로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2 였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든 항에 대한 결과니까 이 결과가 또 반복이 된다면 그걸 이어서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쓸 때 잘 쓰는 게 좋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가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2가 나왔으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이 1일 때, 네 번째 항이 1일 때 2가 나오잖아요.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항이 4일 때 둘 다 되죠 지금. 그쵸? 자 요게 둘 다 되니까 여기에서 그럼 네 번째 항이 언제죠? 1일 때도 되고 이 네 번째 항이 지금 4일 때도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 가지고 가는데 마찬가지죠. 1일 때 2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쵸? 즉 세 번째 항은 2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요것만 특이하게 저희가 따져 주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홀수였다면 지금 4 니까 2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홀수인데 2 이니까. 따라서 아마 여기서는 이게 세 번째 항이 8 이었겠죠. 됐죠? 다시 여기 2가 나왔죠. 여기 2가 나오면 1 하고 4를 쓰잖아요. 그럼 더 볼 거 없죠? 자 두 번째 항은 1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항은 4를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이거. 4일 때는 8을 썼으니까 그럼 A1은 8 이겠죠. 딱 요렇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이렇게 항이 있으니까 고걸 잘 보시고 또 뭔가를 새롭게 자꾸 계산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 두 번째 항이 또 1 나왔으니까 여기 1일 때는 2 였잖아요. 즉 첫 번째 항은 2가 나오겠죠. 요거죠. 요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자 세 번째 항은 8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두 번째 항이 2의 세제곱이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아니면 아마 16 이었겠지 요 얘기죠. 네 아쉽게도 이거 1 하고 16은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3이 나오는 건 2의 거듭 제곱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아마 요때는 첫 번째 항이 6 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요때는 2의 4 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이 4인 경우 안 되죠. 홀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게 32 였겠지. 요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A가 인제 어 여섯 번째 항이 1일 때에 나올 수 있는 A1 값을 다 쓴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즉 여섯 번째 항이 이제 2가 됐을 때 이거죠. 자 2가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썼잖아요 지금. 2일 때. 어차피 쓰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2일 때가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항 바로 쓸 수 있죠 저희가. 그쵸? 다섯 번째 항은 그럼 1 이거나 아니면 4 였겠지. 이거니까 요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럼 더 쓸 필요가 없죠. 이걸 뭐하러 또 씁니까 여기서. 그쵸? 여기가 지금 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봤더니 지금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그럼 요거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쓰면 되잖아요. 자 여기 이쪽으로 그냥 넘겨 버릴게요. 즉 A 여섯 번째 항이 2일 때의 첫 번째 항 이걸 두 번째 항으로 인식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가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항은 1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나오겠죠. 자 8이 나오면 여기 있죠. A1은 3이 되거나 A1은 16이 나왔죠. 자 6은 없죠. 6은 2의 거듭 제곱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게 12가 나올 거고요. 자 32인 경우는 2의 5 제곱이니까 A1이 5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64 였겠죠.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 15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니까 요런 과정을 잘 보시면 아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얼마죠? 16 이죠 이거. 여기다가 16 더하면 요거 48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
쑥 더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4씩 끊어서 뭐 10씩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더해 가셔도 되잖아요. 자 5 죠. 8 이죠. 8 이니까 24가 되고요. 24 니까 36이 되죠. 36에 40에 1이 되니까 자 요때는 105가 나오겠죠. 요렇게. 자 이 둘을 더하면 되잖아요. 됐죠? 끝에가 3인 게 어디죠? 따라서 3 번이죠. 네. 그러니까 한 자리 2의 자릿수만 보면 되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쵸? 따라서 153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의외로 이런 과정을 잘 보시면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가 아주 쉽게 풀리는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 조건에 맞는 풀이를 정확히 가져갈까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마디가 반복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셔야 되겠죠. 이거 27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죠? 따라서 4x가 8이 되니까 x는 2가 나오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아래 있는 식은 f'의 1인데 요거 이제 곱의 미분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f'의 1 이니까 당연히 뭐 물론 전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네. 자 f'의 1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거 미분하게 되면 여기만 나오죠. 그럼 4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거 두시고 이쪽 미분하면 2x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또 4가 나오죠.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8 나오겠죠. 자 그런 정도로 해결하시고요. 자 18번 여지없죠.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AK에 대해서 3의 AK니까 요거 세배하면 되잖아요. 요거. 그럼 6의 BK가 되고요. 그쵸? 요거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10 번이니까 마이너스 30. 그죠? 그래서 넘겨주면 63. 6의 BK였으니까 7의 BK가 되죠. 그죠? 따라서 7, 9, 63이죠. 값은 9가 나오겠죠. 자 이거 이런 정도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거 좀 연습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 문제 19 번인데 이 19번 같은 문제가 글쎄요. 이게 이제 4점 같은 3 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로 봐서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변환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 그게 아니라면 x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2 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2 마이너스 x 꼴로 들어갔으니까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만큼 평행한 두 식의 곱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게 오히려 복잡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두 값을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4분의 파이를 넣어 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가 되죠. 그쵸? 자 요 값이고 요 값은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2 마이너스 x고요. 따라서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되겠죠? 자 요건 당연히 이제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가 나오잖아요. 그쵸? 따라서 둘을 곱한 거니까 제곱이잖아요 이거. 둘을 제곱한 값이 4분의 1 보다 작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다라니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에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 사이인 거를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주기가 얼마죠? 자 x에 얼마 넣어야 요거 2 파이 나오나요? 8 나오죠 8. 8을 넣어야 이게 8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쓱 그려만 줘도 저희가 이거 아마 값을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칸수가 8 개가 필요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개죠. 자 이거 해 놓고 이렇게 쭉 한번 선을 긋고 선을 한번 쭉 그어 주시고 그리고 0 이죠. 여기가 16이 되죠. 중간이 8이 되죠. 4가 되고요. 여기가 12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면 되죠.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게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거 그릴 때 부분, 부분 나눠서 많이 그려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나눠서 요렇게 그리고 이어서 요렇게 또 그리고 요런 거 많이 하죠. 요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자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는 -1 분의 1과 2 분의 1 사이잖아요. 이거 전체가 지금 1 하고 -1 이죠? 자 요 과정이고 그러면 -2 분의 1과 2 분의 1 이니까 2 분의 1을 제가 쫙 그어 놓고 -2 분의 1을 쭉 그어 놓으면 되죠. 자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사이가 되는 값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죠. 이거 안 들어가죠. 여기에서 여기고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 사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니까 나왔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뭐죠?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2, 4, 10, 14 땡이죠 요거. 그냥 그래프만 딱 그려 놔도 답이 바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요게 얼마인가요? 요거 14, 요거 32가 나오네? 그쵸? 요렇게 해서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라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 직선 같은 거는 뭐 저희가 똑바로 그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자 요런 정도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대부분은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게 좋아요.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자 그다음에 문제 20 번입니다. A는 루트 2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지금 이게 중간에 지금 여기 부분이 요게 지금 미지수잖아요. 원점을 지나고요. 곡선 y fx 위의 점 즉 0,0 이죠. 이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표현은 이건 뭐 내신이나 문제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요런 표현이고 이때 곡선 y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이때 점 A가 선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원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이 됐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원주각 생각하셔야 되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원점이 요렇게 주어져 있고 원점에 대해서 지금 접선이 하나 있죠. 접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형태의 선이 들어갈 텐데 이때 요렇게 X축 요거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A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딱 요 모양이니까 이게 지름에 대해서 이게 원 위의 점이면 당연히 여기 수직이죠. 그쵸? 이걸 쓰라는 것 같아요. 따라서 fx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으셔도 되죠. 됐죠? 자 우선 원점을 지나면서 음 여기 점 A와 만나는 요 부분 요거 일단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쵸? 0,0에서 아닌 점을 A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요 선하고 요 반대쪽으로 놓여 있는 이 선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좀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지금 fx가 주어져 있고 다시 A라는 점에서도 곡선이죠. 자 이거 기울기가 얼만지만 저희가 쉽게 찾아내면 되나요? 그죠? 이거 얼만가요 이거? 미분 그냥 해 볼까요? 자 요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자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 플러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거 0 이잖아요 0. 0에서의 접선이니까 요거 기울기가 2가 나오죠. 그 원점을 지나니까 바로 그냥 저희는 y = 2x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직이니까 요 부분이 문제인데 요게 지금 기울기가 -2 분의 1 이잖아요. 요걸 구해야 되죠. 그죠? 어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A에서 그은 거죠 이게? 어 자 A에서 그은 여기 있죠. 위의 점 A에서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미분한 값 이건 뭐 함수값이 얘하고 같다는 교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거 지금 EX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 EX고 그럼 보세요. 이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같을 때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a니까 여기가 a가 나오죠.
딱 요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요 길이가 2a가 되겠네요. 그쵸? 1 대 2잖아요. 1 대 2. 됐죠? 자, 요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 B가 좀 요렇게 요쪽이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5A 곱하기 5B를 물어봤거든요. 그쵸? 자, 이런 게 인제 필요하면 저희가 인제 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A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자 보세요. 1 대 2 죠. 자, 이것도 1 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표현을 좀 드리자면 1 대 2 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1 대 2가 되죠. 그러면 나왔죠. 얼마죠? 자, 요 길이가 요게 4a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 여기 B라고 하는 좌표는 5a가 되겠네요. 자, 그거 필요하면 그거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지금. 그쵸? 저희가 쪼끔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가 이거 아닌가요? 요쪽 부분 요것도 뭐죠? 요렇게 1 대 2가 되죠? 됐죠? 요것도 1 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 대 2 대 루트 5 니까 5 루트 5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루트 5의 a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결과 이 5a 곱하기 5b라고 하는 거 자체는 결국 얼마죠? 이거 10a의 제곱이죠. 아, a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거죠. 됐죠? 자, 이 a 값을 저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고거 지금 관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아닌가요? 요거 여기서의 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요거 구하셔도 돼요. 저 원식에다가 요만큼이니까 이게 지금 5a, 0이잖아요. 그쵸? 이걸 통해서 구한 값이니까. 그래서 5a, 0을 대입해서 구하셔도 좋고요. 그쵸? 근데 값이 너무 크죠? 그래서 기울기 F'X를 이용해서 요게 마이너스 1 아니냐,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냐. 자, 이걸 이용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뭘 이용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어떤 게 좋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125가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미분해 볼까요, 그냥? 그래도 미분인데 그럼 마이너스 F'X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죠? 그냥 F'의 A를 쓰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어 여기 a 넣어주면 이거 뭔가 이거 여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플러스 2a의 x가 되는데 a 넣어주니까 2a 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3a 제곱하고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나오죠.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이게 없어지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잖아요. 됐네요. 따라서 a 제곱이 2분의 5가 나오죠.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10a 제곱이었고 자, 여기다가 a 제곱 이거 굳이 막 이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계산해 주면은 25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요거 요거니까 대입해 주면 값 나오겠죠. 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풀이는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어떻게든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도 이런 거 그냥 간단한 미분식을 굳이 식을 안 쓰고 지금 여기다 그냥 미분 바로 시켜서 대입했잖아요, A 값을. 예, 그런 거 좀 습관화되면 풀이가 오히려 깔끔해질 수 있어요. 그쵸? 됐죠? 자, 이거를 아마 요구하는 것 같고 참 재미있는 게 삼삼세 그래프나 이런 표현들을 직접 안 해도 중학교 과정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21 번이요. 자, 21 번은 양수 a가 주어져 있고요. x가 -1 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1과 6 사이에서는 이차 함수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은 식에서는 로그를 좀 쓰라는 건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 요 길이가 2죠 지금. 그죠?
이 범위의 길이가 2를 줬다는 건 마치 이만큼의 길이의 실을 가지고 그만큼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고, 그리고 0 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이렇게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21번 문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상당히 좀 고전틱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인제 시험에 났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고마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접해 보지 않은 학생한테는 어 뭐 좀 아쉽죠 좀. 네. 상당히 좀 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오지?' 자, 이 생각도 들 정도로 네, 문제가 좀 나왔는데, 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요렇게, 자 좌표축에 의해서 이게 지금 0 하고 6이 나오죠? 그쵸? 0, 6 이잖아요 지금. 이제 0을 지나고 그리고 6을 지나는데 뭐가 돼 있나요 지금? 이게 -1과 6 사이에서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아마 음 축의 방정식은 3 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좀 이게 3 차 함수를 하도 그렸더니 2 차 함수가 또, 자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하나를 좀 그려 봤고요. 자 여기에 지금 식은 -1일 때부터 쓰라고 했는데 좀 완만하게 좀 그려 줄까요? 자 2 차 함수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는 좀 그렇죠? 네. 2차 함수를 2차 함수가 오히려 잘 안 나오네요. 그죠? 2차 함수를, 네 대충 하겠습니다. 자 이게 0 이죠. 요 경우고 -1과 지금 6 사이에서 나오는 식이고, 여기를 6 으로. 이때 요 로그식은 6 넣어 주면 일단 0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A를 줘 놨기 때문에 이 값에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높거나 낮거나 인제 이런 관계가 나오고, 자 여기에 추계 방정식인 3, 요 3에 대해서는 지금 9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요 과정이죠. 좀 더 확대해서 좀 크게 그리셔도 좋습니다. 작게 그리지 마시고 크게 그리셔도 좋아요. 자 이건데, 일단은 -1과 6 부터 줬다라는 얘기는 요거 t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t에다가 0이 들어가게 되면 값의 관계가 마이너스에서 딱 1 사이,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1이 여기에 요렇게 있으면 -1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인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의 최대가 얼마죠? 여기죠. 그죠? 이거를 GT, 여기서는 G0이 되겠죠? G0을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5가 나오잖아요 여기. 요거죠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5가 아마 최소 아닐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현재까지는 이 5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나올 거고요. 지금 최소값이 지금 5가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식만큼, 이만큼의 이 식만큼을 계속 움직여 갔을 때에 아마 인제 문제는 이쪽일 텐데, 요거 1 이니까 여기가 지금 5 죠. 요거죠 요거. 딱 여기가 5가 될 때일 거예요. 그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6, 5, 30에 -25 니까 5가 딱 나올 겁니다. 자 요건데 이제 관건은 여기서죠. 자 여기에서 요거 지금 -1과 1 사이라 요거를 제가 쪼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요 부분을, 만약에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모양인데, 즉 길이가 2가 되는 값이 여기 7이 있죠. 요렇게. 자 요 모양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7에 못 미치는 겁니다. 7에 못 미치고 요렇게 올라가도 최소는 5가 나와요. 그러겠죠? 최소가 5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5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7 까지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5를 5가 되면은 5 에서부터 7 까지니까 최대는 여기가 돼 버리죠. 그죠?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쪽은? 그쵸? 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은 내려갈 거고, 점점점점 이 인제 요 사이에서 더 내려가는 값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7 보다도 더 이렇게 늘려 있을 때, 여기가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차 함수 모양이 요렇게 하나 나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때의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오고 7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돼 버리면 이 길이 자체가 요 사이에서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은 길이가 2 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최소는 5 보다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요 길이가 딱 2가 되는 모양, 여기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5 보다 더 낮게 나올 테니까, 즉 이 A라고 하는 값,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요 그래프죠. 이쪽에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그 y 값, 요거 딱 5와 만나는 요 점은 7이 한계인 거예요. 그쵸? 딱 7이 되는 요 부분이, 요게 인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그쵸? 그 이전에 여기는 다 되죠? 이렇게 돼 봐야 이 길이가 어차피 이게 2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자체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쵸? 요것만 좀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값을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당겨 가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2 라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러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7일 때겠죠? 이쪽보다는 요쪽이 7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즉 이거 그래프에 대한 판단이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A의 로그 4의 2의 값이고, 딱 요 값이 얼마가 나오죠? 요게 딱 5가 되면 되죠. 지금 요거 지금 2분의 1 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보다는, 원래 이제 이 7 이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7을 대입해서 이 값보다는 얘가 크면 되거든요. 그쵸? 이쪽이 다 이거 7을 넣었을 때 값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10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0이 나오겠죠. 자, 요거거든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왜 제가 요걸 보고 고전틱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문제는 여기만 살짝 변형해 놓고 예전에 이 본고사 관련돼 있는 그 문제집들, 이런 문제집들에 흔히 나왔던, 네, 최대 최소의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에서 좀 많이 어려운 형태의 어 문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여기다가 내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상당히 고전틱하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하시고, 자, 요거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 보세요. 그죠? 길이가 2 보다 더 넓은 이걸 다시 한번 그려 놓고 해 보시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길이가 2 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됐습니까? 네. 21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는 좀 많이 까다로웠죠. 물어보는 형태도 그렇고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도 지금 이게 길이가 2 거든요. 여기도. 최고차의 계수가 1 이고요. 정수 K는 뭐라 그랬죠?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거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을 뭐 K에다가 만약에 1 넣으면 0 하고 2, 그러니까 0, 정수인 0과 그리고 2, 딱 길이가 2 잖아요. 그러니까 0과 2 에서의 함수값이 뭐라는 얘기죠? 0이 되거나 0이 되거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0이 되거나 부호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건 존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0 이거나 아니면 0 보다 커야 되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0인 값을 기준으로 하겠죠, 이거를. 아무튼 이제 고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식에서는, 자, 이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죠. 감소하면서 값도 줘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개수를 구하거나 이럴 때 이걸 이용하라는 거 얘기 같고, F'의 4분의 1을 넣어서도 지금 0 보다 작다는 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죠. 저런 모양이 나오려면 이게 존재하고, 아마 여기쯤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고 여기쯤 어딘가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0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쵸? 0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요 모양의 0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저희는 이걸 이 모양을 쓰지 않을까요? 그쵸?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그 형태고,
자, 여기에서 많은 걸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즉 이 정수라고 하는 길이가 2인 만큼에서 부호가 같거나 0일 때잖아요, 지금. 근데 0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은 걸 해 봐야 되거든요. 어 그렇다고 너무 많은 걸 해 보기는 좀 그렇죠. 시간도 별로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이 -1과 1도 있잖아요, 지금 0 사이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 생각으로 일단은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식에 대해서 뭐라고요? 부호가 같거나 0 이면 되잖아요. 그쵸? 0을 중간에 두고 그럼 -1과 1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서 혹시 근이 되면 되나?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을의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이상하게 뭐 알파, 베타 이런 걸 두지 마세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뭔가 명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둬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세요. 자, -1일 때는 1 하고 비교 둘 다 0 이니까 되죠. 자, 0일 때는 2 하고인데 0이 있죠. 0일 땐 0 이고 2일 땐 양수니까 0 나오잖아요, 둘의 곱이.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2가 있을 때 그럼 2가 있으면 4 니까 부호 다 똑같죠. 그러니까 1일 때 3이 되고 2일 때 이후부터는 부호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런 모양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당연히 써 보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요 모양은 4분의 1일 때의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요 값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이걸 넣거나 이걸 넣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판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세 근이 나왔고 이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요게 지금 x의 세제곱에다가 요렇게 내면 되죠. 이거 원점 대칭 함수니까. 자, 요식을 딱 만들어 놓고요. 요 부분도 여기 정확하게 이게 루트 3분의 1 이거든요. 루트 3분의 1이 이게 4 분이라고 비교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요 과정이고요. 음 미분을 해 보겠죠. 자, y 프라임 얼마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뭐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안 나오죠. 그쵸? 따라서 이 함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요렇게 인제 판단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뭔가 조절을 해 나갔을 때 혹시 근은 0을 갖고 요렇게 제가 인제 -1을 근으로 갖고 또 다른 근을 하나 잡고 그리고 요 1이 만약에 이쪽 바깥쪽에 있다면 요거죠. 그러니까 근의 설정을 해 두고 한쪽을 밖으로 빼 버린 겁니다. 그래야 인제 이 근에 대해서 이제 부호가 양수가 돼 버리니까 자, 0일 때 2가 있잖아요. 그죠? 0일 때 2고 1일 때 3 이니까 요거를 확 내보낸 겁니다, 바깥쪽으로. 요렇게. 자, 요쪽 부분은 아까 성립하잖아요. -1 이면 1 이니까 이제 성립할 거고요. -2가 되면 0 이니까 성립하고 -3은 또 -1 이니까 성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호가 음수로 다 똑같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식을 한번 써 보자면 자, 요거는 이제 fx가 근 두 개가 나와 있죠?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알파라고 하는 값은 0 보다 크다는 걸 생각해 둬야 되겠죠? 자, 요거 하고요. 또 있죠. 이거 말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잡고 어 근을 요렇게 잡아 놓고 이쪽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이쪽 바깥쪽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즉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만약에 알파였다면 반대쪽이니까 똑같이 성립하죠, 이것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fx가 어떻게 나오나요? x 요거 알파 x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되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1 때는 0 보다 작죠. 자, 이 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어 이 알파 값 요걸 기준으로 이거 식은 성립하니까 이 알파 값이 0 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되죠. 즉 요걸 다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미분은 그냥 안 되죠, 이거. 물론 그냥 쓰셔도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전개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fx라고 하는 값을 다시 정리해 주면은 x의 세제곱이죠. 자,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x 제곱이죠. 요거. 아직 미분이 안 된 식이고 저희는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셔서 음 이게 지금 0 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요거니까 자 만약에 0 보다 작을 때를 해서 만들면 그걸 쓰시면 되고 어 어떤 건지 이제 고거는 이제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요걸 썼으니까 요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 이 전개하는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x의 제곱 쓰는 겁니다. 1 이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 이거고요. 그리고 1 차항은 마이너스 알파 x 요렇게 되겠죠. 상수항은 없을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거 f 프라임의 x를 하게 되면 3x의 제곱 나오죠.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알파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쵸. 이게 지금 여기 부호만 조금 바뀌어서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죠? 자 이 식에다가 뭐 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저희가 넣어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16분의 3이죠. 요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되죠. 이거인데 이때 이제 주어지는 알파가 이게 0 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거 얼마가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죠.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가 나오고 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니까 반대쪽으로 넘기죠. 그럼 2분의 3 알파가 되고요. 자 반대쪽으로 다시 다 이쪽으로 넘겨 주면은 이거 지금 16분의 3이 되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은 거죠? 네. 요거 좀 잘못했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가 아니고요. 여기가 플러스 2분의 알파니까 여기가 2분의 1의 알파가 되겠네요. 됐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요. 자 16분의 3 나오고요. 산수 조심하시면 돼요. 그 일부러 제가 쓰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거 필요하면 계산을 하고 지금 부호가 0 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거 0 보다 안 크죠?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8이 나오고요. 요게 16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이거 성립 안 하죠? 그죠? 그만하셔도 돼요. 자 요런 거 판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서도 여기서 전개를 또 한번 하겠죠. 만약에 밑에 걸 먼저 썼다면 먼저 써서 알파가 만족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굳이 다 값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게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1의 x가 되고 요거가 플러스 알파 x가 되겠죠. 요게 인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그쵸?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위행 걸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이거 혹시라도 요거 제곱이죠? 계산에 대한 실수가 있을까 봐. 자 요거를 해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이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쓰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 16분의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그냥 여기서 이게 나오네요. 2분의 3 알파죠. 그쵸? 2분의 3 알파가 되고 반대로 넘겨 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음수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16분의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16 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7 그쵸? 마이너스 7 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요거 8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 나오죠. 자 요게 나올 겁니다. 자 3, 5, 15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 주면 8이 나오니까 따라서 근에 해당하는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로 0 보다 작다는 게 딱 티가 나오죠.
됐죠? 나왔습니다. 자, fx 값이고 문제에서는 f8을 물어봤으니까 굳이 fx를 여기서는 이게 나왔으니까 쓸 필요 없죠. 그냥 여기다가 쓱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요거 하나쯤은 그냥 써줄게요. 자, f의 8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7 나오나요? 그죠? 8이죠. 그리고 8 마이너스 8분의 5겠죠? 이렇게. 자, 이거 8은 없어질 것 같고요. 7 곱하기 88에 64. 그죠? 어 이게 지금 여기 이거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요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요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8분의 69가 나오니까 7 곱하기 69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7, 9, 63이고요. 그죠? 6, 7, 40이니까 483 요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건데 실제로 인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근거를 잡기 위해서 많은 걸 해볼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좀 파악해 보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정수 딱 차이가 2가 나는 정수들에 대한 y 값이 0 이거나 그죠? 0 이거나 0 보다 크면 됩니다. 이거니까 '근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딱 필요한 요소 '그럼 이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넣어 보시고 되게 많은 그래프가 여기서 막 도출이 되겠지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의 샘플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임의로 막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뭐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아마 이거를 뭐 많이 막 뭐 많이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봤던 어딨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도 아니고 요거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이 14번 같은 문제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저는 이제 그게 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못 풀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 y-값을 못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져요, 이런 걸. 그쵸?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 정도의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아마 좀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2024 학년도의 문제였고요. 문제 자체는 오히려 좀 2025 학년보다 쪼끔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 22번 같은 문제 그래프 관찰이에요. 그죠? 자, 21번 문제 그래프 관찰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20번 마찬가지죠. 이건 오히려 이 도형 쪽에 더 가까웠긴 한데 네, 그래프에 대한 관찰에 관련된 거고 마찬가지 그래프 관찰입니다. 그쵸? 그래프에 대한 변화 관찰들에 대한 문제가 줄을 이뤄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거 왜 게을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걸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 많이 그려 보시고 많은 표현들 해 보시고 이런 변화 관찰도 해 보시고 뭔가 독특하게 나와 있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네. 그거를 연습 삼아서 마찬가지 점수 잘 나오셔야 되겠죠? 네. 충분한 그 전략 잘 짜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앞쪽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지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뭐 '아 너무 쉬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할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3점 같은 4 점짜리는 반드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성질 이런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세이브한 시간을 나머지 어려운 4 점짜리에 투자해서 최대한 문제를 잘 풀도록 풀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해당하는 등급을 잘 맞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전략 잘 짜시고요. 아직 2023 학년도도 있고 2022 학년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 년치가 더 남아서 아마 이것도 다 참고 사항이 되면 '아 이런 루틴을 가지고 나오는구나.'를 충분히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아 얼마 안 남은 네 수험생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이 이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2023학년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